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누굽니까? 김상욱 의원 드디어 이재명 후보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영상, 새정치가 진짜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좌우의 화합도 중요하고 정말 보수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1분 스피치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익선에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뵈니까요 힘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다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진보, 보수, 우리 진영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진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나요? 일 안 합니다. 일해서 국민들께 도움 드려서 그래서 신뢰받고 지지받는 그게 귀찮고 안 하기 싫으니까 진영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밖에 정 만들고 안에 정 만들어서 새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면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영도 보수 진보는 진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수의 기능, 보수의 역할, 진보의 기능, 진보의 역할.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보수의 기능, 역할, 즉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질서 지키고 원칙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법치주의 지키고 공정사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시죠? 또 진보의 기능으로 봐서도 지금 얼마나 시대가 또 변합니까?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중심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해야 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건요, 기능과 역할로 보는 거예요. 진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진영으로 정치를 나누는 사람들, 그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상욱 의원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 가기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김사국 의원이 뭐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건 뭐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지금은 이제 배치장이라도 맞들어야 되는 시기니까 대선 때는 뭐 어떻게든 우리가 같은 편으로 가야 된다, 한 명이라도 더 끌어당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김상욱 의원 뭐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이재명 캠프에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했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뭐 그 수준이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연설하는 김상욱 의원의 얘기를 듣고는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김상욱 의원이 생각보다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진짜 저 정도면 합리적 보수라고, 뭐 이념적으로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사고 방식이 상식적이고 바르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바른 게 뭐냐 하면은, 참 저는 그게 감명 깊었는데, 그게 국민의힘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에도 심각한 문제야. 이른바 진영 논리, 진영주의.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우리 편은 다 선이고 상대편은 다 악이야. 아니 세상이 이렇게 단순합니까? 그 민주당에는 다 선만 있어요? 그래갖고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진짜 처절하게 경험을 했잖아. 민주당 안에 밀정 같은 놈, 수박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편이니까 근데 무조건 다 감싸고 들어가는 거야. 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윤석열도 우리 편이겠지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윤석열과 관련된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부산저축은행 건이건 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건 김건희의 과거 이력이건, 이거 검찰총장 임명될 당시에 보수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진영에서 어떻게 나갔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 편은 다 무조건 옳은 거야. 무조건 우리 편의 잘못은 다 감싸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뭐 김건희가, 주진우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야 김건희가 훌륭한 인격자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또 김어준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윤석열 실드 치다가 이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슬쩍 발 뺐죠. 이게 진영 논리, 진영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김상욱 의원이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얘기는 뭐냐면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이 패거리 나눠가지고 줄 세우는 정치 한다라는 겁니다. 진영주의자는 하나같이 일 안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줄 세우는 이런 정치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하나같이 진영주의자들이고, 자, 무능력하고 일을 못하니까 줄 서는데 그냥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의 울타리 안에 숨어들어서, 왜? 그 진영의 울타리 안에 숨어 있으면은 내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도,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도, 어떤 결함이 있어도, 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왜 갈라치기 하냐고. 그게 진영주의의 대표적인 언술입니다. 지금도 그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면들,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을 하면은 갈라치기 한대. 선거 때는 선거 때라 갈라치기 하면 안 된대. 그 선거를 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럼 갈라치기는 언제 합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 우리 당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진영주의를 많이 극복을 했어요, 민주당은.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게 이제 극단으로 가 있는 거죠. 예? 뭐 개혁이냐 보수냐 이념 논쟁하는 게 없어요. 국민의힘에 친윤이냐 친한이냐 뭐 친문수냐 친덕수냐, 누구에게 줄을 섰느냐가 얘네 그 선과 악의 기준이지. 보수 진영도 똑같잖아. 윤석열 친윤 쪽은 윤석열에 줄 서면은 무슨 어떤 개새끼도 다 뭐 좋은 놈이 되고, 민주당도 그래요. 친문이면 다 선이야. 예전에 그랬잖아. 문재인, 이 사람은 친문이니까 무조건 실드 치고 들어가. 개판을 치고 있는데도. 그 윤석열이 탄생한 것도 진영주의라는 온실 속에서, 진영주의의 그 인큐베이터에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을 한 거예요. 아니 꼭 뭐 정치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부잘합니다. 왜? 본인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뭐 출세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무능력한 사람일수록 아부력이 상당히 발달을 해요. 아주 줄 서는데 촉이 천재적입니다. 그런 재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보잖아.
그래서 줄 잘 서는 놈, 아부 잘하는 놈이 뭐 승진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 누가 일을 열심히 하나. 바른 말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죠? 다 어디 구석탱이로 다 쫓겨나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출세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뭐 능력주의,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능력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능력주의야? 학연, 지연, 혈연 다 연줄로 그냥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부 잘하는 놈이 사회의 상층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무능하고 능력은 없고 아부는 잘하는 놈들이 사회의 상층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윗대가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능해지는 거야, 이게. 사회 시스템이.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돼서? 진짜 실력본이 능력본이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정치권에서부터 이 진영주의라는 낡은 틀을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잘못하는 놈은 잘못하는 놈이고 국민의힘이라도 잘하는 놈은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유권자들이. 아, 저놈은 국민의힘에 있었던 놈이니까 우리를 깠으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을 까지. 민주당에 있을 때는 또 국민의힘 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김상욱 의원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을 뭐 공부도 열심히 해봤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을 정확히 보고 있구나, 저 사람이. 민주당에 와서 이제 쓰임새가 있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보수의 역할을 해달라. 그러니까 민주당 영입을 사실상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뭐 그 전부터 이제 민주당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걸 보면은 김상욱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는 방향으로 대략 방향이 좀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비록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합리적이라면 우리하고 뭐 다소간에 이념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품어 안겠다. 국민을 통합하겠다라는 대통령이 저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보수주의자도 품어 안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을 통합한다는 얘기는 뭐 어불성설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 입당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전에 입당을 하게 될지 대선 이후에 입당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상욱 의원은 이제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라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선택 잘했습니다, 김상욱 의원. 그 국민의힘에 있어봐야 뭐 비전도 없고 다 망할 정당인데, 어차피 망할 정당이에요, 거기는. 본인이 거기서 왕따를 당했냐 마냐 뭐 이걸 떠나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이 끝나면 없어질 정당이에요. 벌써 이제 한동훈이나 뭐 이준석이나 다들 발톱 세우고 국민의힘 물어뜯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보수 진영은 이번 대선 이후에 재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완전히 빤스화되어 있는, 저 극우화되어 있는 국민의힘은 정치권에서 지금 퇴출을 시켜야 돼요. 근데 박근혜 이후로 군부 독재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김영삼이 들어가서 노태우, 전두환 등 군사 독재 세력들을 어쨌건 좀 밀어내고, 이른바 나름 그래도 문민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쥐고 왔었어. 그러다가 박근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서 30 세력들, 50 세력들이 명예회복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완전히 극우 반공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뒤로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같은 이제 빤스화되어 있는 이런 세력들하고 거의 이념적으로 같은 수준에 와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금지해야 될 범죄 집단이지 정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김상욱 의원처럼 민주당으로 이제 합류할 이런 정치인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후보님 이제 생각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김상욱 의원 같이 적극적으로 민주당으로 영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입을 하고, 또 한 축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즉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같은, 제가 이제 이재명의 오늘 국민의힘 해체 전략이다 이렇게 썸네일 제목을 달았는데, 국민의힘을 해체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뭐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산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결국 다시 모이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동안 뭐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또 뭡니까? 뭐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오늘날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이름 바꾸면서 쟤들이 계속 온 거잖아. 그와 유사한 상황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쟤네들은 씨를 완전히 정치권에서 적어도 이번에 대선에서 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 내란 진압입니다. 내란 종식이에요. 적어도 내란 세력들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보수 재편의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려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건전한 보수를 북돋우고, 북돋우고 극우 보수 세력들은 고립을 시켜야 돼요. 즉 여기서 갈라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갈라치기를. 이걸 아직도 이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일단은 극우 보수 정당 자체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국민의 유권자의 30%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정당은 어떻게 없어져? 안 없어지지. 그런데 극우 세력들, 내란 세력들만큼은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래도 좀 상식이 있는 보수 세력을 육성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사익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북돋아 주자 라는 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진영을 재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재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 보수의 지분을 갖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사실은 유승민 같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뭐 상대적인 거지만 어쨌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바른미래당 같은 정당이 제1야당이 됐어야 돼요. 그쪽이 제1야당이 됐어야 돼. 그 뭡니까 그때 미래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미래한국당이 완전히 소수화돼가지고 소멸을 하고, 바른미래당 같은 정당이 그나마 제1야당이 돼가지고 민주당하고 뭔가 대화를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승민이 고개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좀 맨정신인 보수들이 소멸이 돼버리는, 오히려 힘이 약화가 되면서 국민의힘이 점점 더 극우화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내란 세력들, 극우 세력들은 철저히 고립을 시켜서 정치권에서 퇴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피노키오님, 짜왕님 항상 우리 진영의 예리한 평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왕과 우리 짜미들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짜왕님의 마인드로 중도층들 깨어나도록 많이 이끌어주세요. 굿밤하려다가 항상 늦게까지 애써주시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자려다가 마음 작지만 남깁니다. 이잼 압도적 승리 갑시다. 우리가 함께 투표로서 압도적 승리해야 이잼 정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답니다. 모두 굿밤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일찍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다. 그래서 김상욱과 같이 민주당하고 좀 색채가 그나마 근접한 이런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자, 이런 거고요. 만약에 굳이 민주당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합리적 보수 정당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홍준표 총리설이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총리설과 관련해서 오늘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선거 중 이긴 다음에 고민하겠다. 자, 홍준표 총리설에 대해서 아직 선거 중인데 그런 고민하겠느냐. 특정한 누군가 어떤 직책이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이긴 다음에 고민하겠다.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한다.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지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한다. 김상욱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안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본인 판단도 있을 거고 당도 같이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실현해 줬으면 좋겠다. 국민들께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 집단 또는 내란을 옹호하는 후보에게 다시는 헌정 파괴의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국정을 맡기도록 흔쾌히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선거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저희의 목표는 한 표라도 이기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호소드리고 국민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홍준표 총리, 지금 뭐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할 타이밍도 아니에요. 저런 질문이 이제 사실은 뭐 할 질문도 아닌 거죠. 지금 뭐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총리를 누구를 기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뭐 언급할 그런 시기도 아닌데 아무튼 이 문제로 좀 시끄러운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일단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이긴 다음에 고민을 하겠다. 뭐 이건 뭐 우문현답이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벌써 뭐 김치국물 마시면서 누구는 총리고 누구는 장관이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뭐 저런 정도 언급은 했는데 일단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건 홍준표를 총리로 지금 기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민주당 캠프 이재명 캠프에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나올 것 같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문을 닫아 걸지는 않았다라는 건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선 승리 이후에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자 주축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 총리는 전 모르겠어요. 홍준표를 총리를 준다? 그것도 초대 총리를 홍준표 같은 사람에게 이재명 후보가 맡긴다 이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색채, 색깔 이런 거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총리설은 좀 오바다. 홍준표가 요즘 이제 하도 국민의힘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뭐 저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그리고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막걸리 회동 제안이 나오면서 홍준표하고 어떤 교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론이 확대 해석된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총리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무근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와 그 접촉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대선 전이 될진 모르겠어요. 자, 일단 지금 홍준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홍준표 설득조를 하와이에 보내겠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가 하와이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맹렬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조를 지금 하와이에 보내가지고 홍준표가 대선을 돕도록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지 말아라라고 이제 선을 그었어요.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은 일하는 사람 따로 자리 차지하는 사람 따로 있는 곳이었다. 이 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하면서 끝난 당이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된다.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 온갖 미사 여구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의 눈을 가린 세월, 지금의 당의 정강 정책조차 좌파로 둔갑을 했고 노년층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외치고 있다. 나는 한때 이 당에서 전위대 노릇을 자처했고 이게 내 역할인 줄 알았다. 2006년 서울시장 경선 때 당의 실체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일하는 자와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따로 있는 당이었다. 그러면서 문수영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을 도울 생각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영국의 토리당이 몰락하고 보수당이 새로 등장했듯이 판이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한국 보수는 살아날 길이 없다. 자, 그래서 보수 재편을 홍준표가 주도하겠다. 이런 지금 의미가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된다.
자, 국민의힘을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홍준표는. 그리고 이미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가 뭐 정계 은퇴할 때, 선언할 때부터 뭐 그 말을 믿는 사람 뭐 아무도 없었지만은, 대선 때까지만 하와이 가 있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돌아와서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는데 홍준표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자, 그나마 상대적으로 볼 때 홍준표가 뭐 잘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홍준표가 뭐 합리적 보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극우 친윤과 빤스 부대가 야당 구실하면서 계속 국정 운영에 발목 잡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됐는데도 계속 소란스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하고, 예, 이런 짓거리를 하도록 방치를 해두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을 갈라치자는 거예요. 김상욱 의원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으로 끌어들이고, 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새 판을 짜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극우 보수 세력, 일단은 국민의힘이 둘로 나눠지겠죠. 이것만으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예요. 국민의힘이 100석이 108번뇌가 똘똘 뭉쳐갖고 이제 107번뇌가 됐죠. 예. 김상욱 의원은 나왔기 때문에 107번뇌가 됐는데, 홍준표가 됐건 누가 됐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예, 국민의힘과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 50대 50 이렇게 나눠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뭐 20석 이상 떨어져 나와서 맨정신으로 정치할 수 있는 보수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면, 또 뭐 이준석도 지금 대기 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100석이 똘똘 뭉쳐 있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건 나눠지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는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홍준표가 저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저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계속 부추겨줄 필요가 있어요. 응? 야, 잘한다 홍준표. 새로운 보수 만들어봐라. 합리적 보수 정당 만들어봐라. 그러면 우리가 국정 파트너로 인정을 해줄게. 국민의힘은 패스야. 저것들은 내란 정당이야. 저건 범죄 집단이야. 쟤네들은 없어져야 돼. 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데, 야, 국민의힘 없어야 돼. 국민의힘 해산시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재명이 정치보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거 미친놈들하고 안 미친놈들하고 둘로 나눠져가지고, 보수 진영이, 안 미친놈들이 정당을 만들고, 여기에 의석이 몇 개 있고,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야, 안 미친 보수는 우리가 대화를 할게. 니네랑은 얘기를 할게. 니네랑은 협력을 할게. 근데 저 미친놈들하고는 안 돼. 이래버리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극우 보수 세력들이 고립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처럼, 그러니까 뭐 홍준표를 총리를 주느니, 아니 뭐 김상욱 의원처럼 홍준표를 뭐 입당을 시키느니,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나중에 내각 구성을 할 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야당의 파트너들하고도 공동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로 결정을 해서 조국혁 신당이나 뭐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런 진보 정당들하고도 서로 협력해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중심축은 민주당이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자, 진보 쪽뿐만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합리적인 세력들이 등장을 한다라면 이들도 국정 운영에 참여를 시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는 전국 구상은 국민 통합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전국 구상과 있다라는 겁니다. 미친놈들, 극우 세력들은 철저히 고립시키고 나머지 대화가 되는 정당들하고는 진보 정당이건 뭐 보수 정당이건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당하고는 서로 협력해서 이른바 협치를 하겠다. 그래서 홍준표를 좀 만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홍준표가 뭐 만약에 보수 진영을 뭐 재편을 한다라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키워주는 그런 정도는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은 목표가 이놈도 꼴 보기 싫고 정세기 뭐 준석이도 죽이고 뭐 홍준표도 죽이고 김문수도 죽이고 윤석열도 죽이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좋죠. 근데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한꺼번에 다 못해요.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대선의 목표는 뭐냐?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예요. 즉 내란 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켜서 이제 국민의힘과 같은 극우도 아닙니다. 이건 반동 정당이죠. 이재명 후보의 표현을 비루자면 이런 반동 정당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부터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나머지가 합리적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저 미친놈들은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쫓아내자. 그래서 내란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게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김상욱 의원과도 오늘 만남이 있었고 홍준표가 뭐 대선 전에는 뭐 이재명 후보는 돌아오시면은 막걸리 한잔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선 전에는 이제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대선 끝난 이후에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만나는 거겠죠. 홍준표 씨와 만나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총리냐 아니냐 여기에 너무 꽂히실 필요가 없어. 여기에 꽂힐 필요 없고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당 3당 합당으로 생긴 이 정당을 이제는 갈라쳐서 한국 정치 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라는 거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